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수 시청자평가원, 김은정 경희대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그리고 신웅진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주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난 추석 연휴부터 연일 관심이 뜨거웠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이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과 특혜 등 인화성이 높은 키워드들이 만나 그 폭발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 주간 650여 건에 달하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YTN의 뉴스 라인을 채운 이슈이기에 리뷰 Y에서 다뤄볼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리뷰 Y 시간 평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로비 그리고 특혜 의혹을 전한 YTN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대선 정국과 맞물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또 어디까지가 의혹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혼란스럽다 이런 지적도 많던데 먼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대장동 개발 사업 화천대유 관련 이슈는 시청자 입장에서 언론 보도를 접하면 접할수록 더 혼란스럽고 이해가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10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있는 이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정치, 사회 지형 하에서 판단을 해야지 되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진영 공방만 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슈가 현재 막 살아 움직이는 이슈라는 겁니다. 이제 막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수사가 시작돼서 많은 유력 인물들이 연루되어 있음이 하루하루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슈를 이해하면서 이 맥락을 점점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 같은데요. 지금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대선 주자를 포함해서 여야 관련 인물들이 이제 날로 하나하나 거론되고 있는데요. 각 정당에서는 후보와 정당 지지율을 엄호하는 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최신 최고의 기술과 인재가 총동원돼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온갖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전술을 동원하는 일종의 치열한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가장 무겁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대선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사 내부에서 편집 원칙과 이슈 선정 관리, 또 분배와 조율 이런 부분에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언론이 그 중심을 잡고 복잡한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YTN이 전한 보도들은 어땠습니까? 새로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공부는 배가 되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시청자의 혼란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드릴 보도들이 그 역할을 좀 톡톡히 해주지 않았나 평가되는데요. 9월 26일 화천대유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의 성과급 50억 지급, 여권 총공세, 국힘 긴급 최고위 소집 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은 사건 초기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아직 규명된 게 없다는 이유로 그 곽모 씨의 해명을 그대로 옮겨 전달하는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YTN은 뭔가 석연치 않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해명을 따져보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9월 27일 곽상도 아들 50억은 산재 보상, 박영수 딸 특혜 분양 의혹도 보도는 YTN이 제기했던 의문을 입증하는 형태의 보도였는데요.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반박을 종합 정리해서 그 사실을 따져보는 형식을 넘어서서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답을 찾는 과정에서 YTN이 관련 서류도 좀 찾아보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는 등 어떻게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엿보이는 보도였습니다. 네, 관련 이슈에 대해서 눈에 띄는 YTN 보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것 외에 또 다른 보도가 있었습니까? 네, YTN의 단독 보도이자 연속 보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단독 보도였던 청하동인 5호 소유주 의왕개발된 심사위원 보도는 이 사건과 연루된 보도 당시에는 의심만 되던 인물이 의왕시 개발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그 경험을 토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을 설계하지 않았을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YTN이 처음으로 이 인물이 조명될 필요가 있음을 좀 전한 것인데요. 이어서 9월 30일 스모킹건 떠오른 정영학 녹취록 실소유주 나올까 보도는 앞서 말씀드린 보도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패널을 초청을 해서 정 회계사의 녹취록의 내용 전반을 살펴보았고요. 일종의 내부 고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발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맥락을 좀 종합적으로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단신 보도보다는 좀 더 사안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요. 일주일 사이에 YTN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언론이 정말 이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루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따라가기가 바빴는데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을 법한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한 유익한 보도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사건의 단편만을 좀 이렇게 전하다 보면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걸 좀 정리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장동 관련 의혹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지는 그런 양상이죠. 사실 이 부동산 재개발 과정의 복마전을 이 온 국민들이 이제 속속들이 알아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사안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회의감도 들고 좀 씁쓸한 뭐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근데 뭐 어느덧 대선에 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면서 뭐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 의혹의 일부 조각을 그냥 밝혀낸 것에 불과하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조각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뭐 실체를 규명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또 바로 언론의 그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YTN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언론사들이 좀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뭐 머지않은 시간 내에 상당 부분 규명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에디터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진실의 조각은 언젠가는 맞춰질 겁니다. 맞춰질 텐데 이렇게 조각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그 첨예한 정치적 논란이 좀 불거지면 그 공방을 지켜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저는 이번 보도들을 쭉 지켜보면서 이 중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보도들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슈에 대한 여야 갈등 그리고 말공방 그중에서도 특별히 말 언쟁 이런 것들에 집중한 보도들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대장동 개발이나 화천대유 관련된 여야의 공방 과정에서 각 진영 정치인들의 발언을 단순 전달하거나 단신이나 속보성으로 전달하는 보도들이 꽤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 정당 관계자가 SNS에 올린 글을 실시간 단신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읊어주는 것처럼 보도하는 그런 보도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지금 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사건을 파헤칠수록 여야 관련 인물 그것도 대선 주자의 이름이 거론되자 정치권에서는 후보를 보호하고 지지율을 서로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치열한 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일 발표되는 양 진영의 이런 전략하던 메시지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만 해서는 오히려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치의 환멸과 피로감을 느끼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좀 됐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부분에서 저도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요. 정치 보도와 관련해서 리뷰 Y에서도 몇 번 지적되곤 했지만 여전히 정치인들의 SNS 게시물을 화면에 띄워 그대로 기사화하거나 정치권의 정쟁망을 확대하는 보도가 적지 않았습니다. 9월 28일 더 인터뷰 여야 대장동 총공세 50억 부모 찬스 몸통 이재명 9월 29일 뉴스앤 이슈, 검찰 화천대유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실마리 찾을까 등의 여러 차례 진행된 대담에서도 여야 관계자들이 출연해 정치인의 발언을 다시 보고 정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는 대담 내용을 좀 더 입체적으로 다룰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또 일부 격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 발언들이 여과 없이 보도되는 것은 언론에게 개선되어야 할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평가원님께서 뉴스앤이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매일 그 생방송으로 정치 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느낀 게 이렇게 같은 사안을 놓고 어떻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을까라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치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말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를 다루는 언론사도 이 말을 좀 부지런히 퍼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측면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지만 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은 사실 좀 싸움을 좀 부추기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주장을 하거나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준다는 거, 그게 좀 문제인데요. 극우 보수 매체들도 자신들은 스스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들은 하고 있죠. 뭐 어떤 발언에 방점을 찍는 것인가에 대해서 각 언론사는 이제 또 정하기 나름인데, YTN은 사실 언제나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 시간대별로 또 출연자들에 따라서 뭐 왼쪽으로 좀 가는 것 같다, 오른쪽으로 갔다, 뭐 이런 느낌을 좀 줄 수는 있긴 합니다만 최대한 중립적이고 그리고 뭐 객관적으로 그 여야의 주장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측 지지자들로부터 동시에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옳고 그름의 그런 판단이 없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공방을 중계 방송한다는 그런 비난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좀 재미없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양측의 주장을 나름대로 좀 객관적으로 좀 배치해서 시청자의 판단을 도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역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장동 관련 이슈가 뭐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이 이슈로 인해서 다른 또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른 주요한 이슈들이 묻히는 것 아니냐, 국민들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이슈들을 쭉 보면서 걱정됐던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이슈에 집중해서 보도 역량과 시간을 할애하느라고 중요한 다른 이슈들이 묻히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지 각 당 대선 후보 선출 과정과 검증 과정, 그리고 국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이 이슈로 인해서 국정감사는 연일 파행을 겪고 있었죠. 이런 이슈들이 전혀 우리에게 전해지지도 않고 잘 드러나지도 않았다라는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 언론이 무엇에 주목하느냐는 유권자의 투표 행동에까지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선거 때마다 어떤 이슈가 언론과 시민의 화두에 오르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자질을 평가하는 유권자의 기준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언론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점화 효과, 프라이밍 이론이라는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선거나 정치 전략가들은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 진영에 가장 유리하도록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나 캠페인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언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전략에 편승할지 아니면 각 언론사의 관점과 시각 원칙에 따라서 보도 편집 기조를 쭉 이어가면서 나름대로 후보자 검증을 해나갈지 방향성 이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YTN은 바라건대 후자를 꼭 선택해 주셨으면 하고요. 선거 기간에 유권자들이 다방면에서 충분한 정보 습득을 토대로 해서 후보 검증을 바탕으로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데 YTN이 꼭 한 획을 그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께서 그 따끔한 지적을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정책, 그리고 인물 댐댐이 등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검증이 필요하다. 그게 언론의 주된 역할이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조언에 감사드리고요. 뭐 유념하겠습니다. 뭐 언제나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보도를 할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행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은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보다는 실천으로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오늘 나눈 대화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먼저 평가원님께서 요약해 주시죠. 언론의 질문과 의혹 제기가 권력의 카르텔을 끌어낸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력의 카르텔을 끌어내기 위해 언론에게 주어진 임무는 문제에 대해 끝까지 집요하게 취재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질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건은 앞으로 새로운 국면이 이어질 거라 예상되는데요. 여야에 상관없이 진실을 밝히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에 YTN이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교수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예. 언쟁에 가려진 맥락을, 핫 이슈에 가려진 본질 검증을. 본격적으로 선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은 그 중에서도 YTN만은 말싸움에 가려진 사안의 핵심과 맥락을 하나의 뜨거운 이슈에 집중하느라 묻혀질 수 있는 후보자와 권력 집단의 본질을 드러내는 검증에 힘써 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